잘하는 걸 더 뾰족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 딱 그 사람 떠오르게. 그거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하느냐. 그래서 올해도 기억나고 내년도 기억나고 5년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머문다. 10년 뒤에도 머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이미 인지도를 얻고 영향력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무실에 오는 줄 알았는데 집이시네요. 네, 집을 통과하면 사무실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여기서부터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MU의 공식 사무실입니다. 누구 자리인가요, 여기는? 네, 여기는 9년차 MU의 대표 디자이너 자리입니다. 대표 디자이너. 네, 이쪽은 서브 디자인 플러스 컨텐츠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직원의 자리입니다. 뭔가 이게 집에서 같이 일하시니까 막역한 사이이실 것 같은데. 일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막역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래요? 막연해질 시간도 없고요. 직원분 잠깐 보러 가도 되나요? 호출 들어갑니까? MU 직원 여러분 나오세요. 어디 계시지? 여기 있어요? 무섭네요. 네. 비공식적으로 딸이고 공식적으로 직원이지? 그렇죠. 혹시 엄마랑 일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꿈에 그리던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꿈에 나타났나요? 네, 제가 거의 8년 전에 대표님 처음 뵙고 왕시로 한번 뇌 맞은 느낌을 신선하게 받았는데 대학원에서도 한번 뵙고 고인한 TV까지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저의 이 숨은 팬이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더 고맙고 영광이네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시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죠. 퍼스널 브랜딩의 시조세인가요? 그것도 다른 조사.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뭔가요?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챗GPT가 알려주는 정답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본인의 쓸모있음을 증명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 하는 행동? 편안하게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딩이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 하는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출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름을 정하는 것. 너 이름 있잖아. 조연심.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내 이름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이고 이런 걸 특정 짓는 보통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죠. 그거를 딱 이름 짓는 거 여기가 저는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 모습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름하고 분명히 일치하고자 해서 나는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그 이름이 왜 너야? 너는 조연심이고 지식소통가는 누구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갭을 지식소통가로 내가 정하고 브랜드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내가 정한 지 15년 차거든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 매해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쌓으면서 지식소통가로 보이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꿔줬다. 그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었던 거고 그걸 통해 저는 지식소통가 조연심으로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름을 정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축적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인식하고 불러주는 거. 그거가 결국은 브랜딩의 다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퍼스널 브랜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좋아하는 걸 잘할 때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잘하는 건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아니다,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되게 분분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뭐 드라마 몰아보게 하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이거 좋은 거잖아, 나한테. 내가 막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노는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제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인식해서 지우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나를 기억할 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근데 이 잘하는 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잘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잘하는 거를 잘하고 있을 때 떠오르겠죠. 도와줘. 나 이거 필요해. 그 인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좋아하는 것도 나고 잘하는 것도 나예요.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어야 될 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아, 명쾌하네요. 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걸 비즈니스로 보이게 하고 비즈니스를 잘 나간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나도 저 사람하고 하면 잘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와 손도 잡고 돈 주고 거래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죠. 아. 좋아하는 걸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겠다? 있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뭐 마케팅을 잘하면. 그런데 진짜로 브랜드에서 만들어야 될 것보다 잘하는 걸 더 뾰족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 딱 그 사람 떠오르게. 그거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하느냐. 그래서 올해도 기억나고 내년도 기억나고 5년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머문다. 10년 뒤에도 머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이미 인지도를 얻고 영향력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이 잘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 뚜렷하게 잘하는 건 책 보고 요약 정리 엄청 잘합니다. 그 덕분에 이 많은 책들이 다 나온 건가요? 이 몇 권? 맞죠?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책을 보고 요약해내는 거 그걸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일 재밌어 하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정말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의 분야에 그러니까 하나의 초점을 잡는 거잖아요. 이거 다 관통하는 거 잘 보면 제목은 다 다양한데 결국은 퍼스널 브랜드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이렇게 한 분야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더 잘하는 게 생겼어요. 뭔가요? 뭘 보더라도 다 퍼스널 브랜드와 연관된 게 보이면 가져다 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딱 그 사람의 대사 중에 저건 퍼스널 브랜드 정체성 찾는 데 도움되는 말이야. 저거는 저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태도, 비즈니스 뭐 역량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금방금방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제주가 조금 다양하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이 하나와 연관돼서 글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방송하고 기획하고 네트워킹하고 어때요? 엄청 다양한 거 하잖아. 네네. 관심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뭐와 관련된 거야? 퍼스널 브랜드 하나와 관련된 거야. 전 이거에 대한 걸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지. 하나의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은 저 사람은 저 일을 다 못 때문에 가보면 궁극적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것만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분야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 분야를 빼고 그냥 글 쓰는 작가야, 강의하는 강사야, 회사 경영하는 대표야. 그럼 이것만 계속 보면 그때그때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잖아요. 돈 되는 건 다 해. 근데 결국 돈 다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초점, 한 놈만 패라. 하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객관화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워크샵을 제가 지금 그냥 가이드로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거, 이 문장을 최소한 20개 이상 만들어보는 거야. 나는 남자다. 나는 아들이다. 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이게 포트폴리오거든. 정체성이잖아. 이걸 20개 정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나랑 연관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5문장만 고르는 거야. 그 잘하는 거여야 되나요? 좋아하는 거여야 되나요? 뭐가 됐든 5개 골라요. 네. 고른 5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 그 다음에 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원에 아까 제일 많이 들어간 포션은 이만큼 차지하고 조금 차지하고 이렇게 그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세요. 그리고 네. 거기다 그걸 써. 나는 누구였다 이렇게 쓴 거. 그럼 나는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가 이만큼이야.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역할을 나의 삶의 비중에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일 중독자면 그와 관련된 걸로 이 원이 다 차져 있을 거고 건강관리를 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게 원이 차겠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에이지 상태를 이 원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눈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나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끝. 앞으로 5년 뒤 나는 어떤 삶이 될 거잖아. 5년 뒤에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그걸 다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 5개를 빼고 우선순위 5개 매긴 다음에 원 그래프에 그려. 그러면 현재 에이지의 나의 정체성 포트폴리오랑 5년 뒤
정체성 포트폴리오가 똑같을까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사는 모습대로 계속 살면 내가 살고 싶은 안 모습으로 되죠. 안 되죠. 그럼 네. 이 모습으로 보이려면 나는 뭘 해야 될지를 3단계 전략으로 바꾸는 거야.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이다. 이 중에 내가 뭘 하려면 뭘 해야 될 게 있잖아. 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아니면 책을 꼭 반드시 내야 될지, 수입을 2천을 만들기 위해 뭐 직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 원그래프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 전략을 5년으로 봤을 때 3년, 1년 내가 할 일이 구체화돼서 보이잖아. 나의 프로젝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아우르는 걸 네이밍을 한번 정해보는 거야. 프로젝트 이름으로. 고해남의 그래도 성장 프로젝트 1단계 언제까지 뭐 하고 2단계 언제까지 뭐 하고 3단계 언제까지 뭐 하고 요걸 예쁘게 포스터로 만든 다음에 언제부터 그러면 이걸 수행할 거야. 책을 쓰겠다고 하면 난 뭘 해야 돼요 지금? 뭐 블로그부터 써야죠. 블로그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글부터 써야지. 아, 그러네. 네. 글을 쓴 걸 뉴스로 내보내면 칼럼, 블로그에 쓰면 포스팅, 영상으로 내보면 유튜브 채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야. 근데 무슨 글을 쓸 거야? 컨셉이 나와야 돼요. 그쵸. 책을 쓴다고 결정을 하면 일단 내가 뭔가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아야 되고 출판사에 제안할 출간 계획서를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가 안 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돈을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내가 정해진 그 날짜에 출간 기념회를 한다. 이게 계획인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역순으로 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잖아. 그럼 언제부터 나는 원데이 원칼럼을 하겠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네. 남도 알고. 네. 그런 걸 하나하나 약속한 대로 지키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제가 저런 걸 한다고 했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책 내고 출간 기념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고해남은 그럴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나 분명히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하기로 공표한 이걸 보고 여기 과정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 일상들이 겹칠 거잖아. 이런 걸 모두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로 했던 이거가 강력하고 하면 이 중에 성공했던 몇 개의 강력한 걸 연결해서 이거 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못하는 사람의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 못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끈기가 없다. 더 이상 부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자기 확신이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은 대로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뭘 한다 한들 사람들이 날 보는 건 미래의 나로 봐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와 가까운 나로 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쟤 왜 저렇게 살아?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거에 스스로도 인정해. 맞아, 나는 아직 그런 사람 아니야. 부끄러워. 자기 확신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 해놓고도 결국은 지금 현재 모습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언어의 힘이 정말 놀라운 거, 자기 확언 이렇게 딱 정의 내려놓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딘가에 게시를 해놓잖아요. 블로그든 나의 프로필이든 출력을 해서 지갑에 갖고 다니든 이러면 내가 늘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은 되게 많이 보셨죠? 네, 시크릿 뉴나 믿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못하는 사람 첫 번째. 끈기가 없다. 두 번째, 자기 확신이 없다. 네. 마지막, 계획만 한다. 브랜딩은 지나서 보니까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예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디지털 발자국이 나예요. 내 목적지로 가는 디지털 발자국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아보고 남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300 프로젝트 하세요. 300이 뭔가요? 온라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있을 거잖아요. 그 분야와 관련돼서 100권의 책을 읽고 베스트셀러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책 100권 읽고 블로그에 기록 남기시면 데이터 쌓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직접 오프라인 인터뷰도 괜찮고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고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세 번째는 직접 그 분야에 관련돼서 칼럼을 쓰시는 거예요. 칼럼을 쓰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하다가 좀 있으면 미천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글을 계속 확장해서 써나가는 거죠. 그렇게 분야에 대해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 이렇게 300개의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거의 준 전문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300 프로젝트 이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하다가 네. 중도에 다 네. 포기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300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이십니다. 그래, 나는 10개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되게 만만해 보이죠. 네. 100개에서 10개로 줄었으니까 네. 10
30 프로젝트를 먼저 해보십시오. 한 6개월에 30 프로젝트를 딱 해보면 이 분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는 시즌 2 해가지고 또 30 프로젝트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몇 개의 프로젝트만 진행을 해보면 내 이 분야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모른다 그러면 저 찾아오십시오. 네. 그건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해남 TV에서 오래된 찐팬으로서 사심가득 꿀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